안녕하세요. 라운피플 양종현 연구원입니다. 지난번 Seeing is not necessarily believing, limitations of beacons for data augmentation 논문에 이어 This dataset does not exist, training models from generated images 논문 리뷰를 진행하겠습니다. 지난번 논문 리뷰에서는 간으로 생성한 이미지만으로 클래시파이어를 학습시키면 성능 저하가 발생한다는 점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본 논문 리뷰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럼 논문 리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론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자들은 간을 통해 풍부하고 다양한 학습 데이터를 생성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까지 간을 이용하여 생성한 이미지들의 품질이 좋지 않아 간을 이용하여 생성한 이미지들을 이용하여 클래시파이어를 학습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연구자들은 주로 생성된 이미지들의 다양성과 포토리얼리즘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몇몇 연구자들은 간을 통해 생성한 이미지로 실제 이미지셋을 어그멘테이션 하여 성능 향상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지난번 논문에서 리뷰하였듯이 빅간의 뛰어난 IS와 FID의 영감을 받아 간으로 생성한 이미지만으로 분류기를 학습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이미지에 학습한 것에 비해 27.9%나 정확도가 떨어졌는데요. 본 연구에서는 간으로 생성한 데이터만으로 학습을 하고 실제 이미지에 테스트했을 때 발생하는 이러한 성능 저하를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해 세 가지 학습 전략을 제시하였는데요. 첫째, Latent Code Optimization을 통해 제너레이터가 더 유용한 데이터를 생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학습 중에 제너레이터로부터 Continuous Sampling을 하기 위한 실용적인 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는 데이터의 다양성을 향상시키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셋째, 정확도 향상을 위한 Test Time Adaptation 메소드를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관련 연구에 대해 간략하게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간으로 생성한 이미지만으로 학습한 분류기의 성능을 평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앞서 배경에서 언급했듯이 이러한 경우 성능 저하가 매우 심하게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간으로 생성한 이미지만으로 학습하지 않고 이를 데이터를 어그멘팅하는 데 사용하면 어떨까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전 논문 리뷰에서 봤듯이 실제 이미지와 합성한 이미지를 섞었을 때 약 0.2%의 성능 향상만을 얻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본 연구에서는 Pre-trained Class Conditional 간이 주어졌을 때 이를 이용해서 이미지를 만들고 이렇게 생성된 이미지들만으로 클래시파이어를 학습하고자 합니다. 즉, Pre-trained Class Conditional Generative Network인 G는 Latent Code Z와 주어진 클래스 레벨 Y를 이미지 X로 매핑시켜주게 됩니다. 이 제너레이터는 사람이 봤을 때 이미지 X를 클래스 레벨 Y로 잘 분류할 수 있을 정도의 품질의 이미지를 생성한다고 가정합니다. 이때 클래시파이어는 이미지를 인풋으로 받아들여 각 클래스에 대한 스코어를 아웃풋으로 주게 되며 일반적으로 클래시파이어를 학습시키는 것처럼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학습합니다. 이렇게 학습을 진행할 때 제너레이터는 업데이트를 하지 않습니다. 저번 논문 리뷰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프리트레인된 클래스 컨디셔널 간으로 생성한 이미지만으로 이미지 분류기를 학습하면 성능 저하가 발생하며 이러한 성능 저하를 줄이고자 하는 것이 본 논문의 목표입니다. 먼저 Latent Code Optimization을 통한 Hard Sample Mining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Hard Mining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모델을 학습시킬 때 조금 더 어렵거나 유용한 데이터를 쓰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어려운 샘플들은 모델의 어큐러시와 로버스니스를 향상시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간으로 생성된 이미지들을 이용하여 학습하려고 할 때 제너레이터가 단순한 샘플이 아닌 좀 더 유용한 이미지들을 생성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좀 더 유용하거나 어려운 이미지인지의 기준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기준은 바로 분류기의 현재 상태에 따라 정해지게 되는데요. 즉, 학습이 진행되는 매 이터레이션마다 이 기준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정 이터레이션 i에서 클래시파이어에게 하드 이미지는 그 이터레이션에서의 클래시파이어가 똑바로 분류하기 어려운 이미지입니다. 즉, 실제 클래스에 대한 스코어 값이 낮게 나오는 이미지가 바로 어려운 샘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제 클래스에 대해 스코어 값이 낮게 나오도록 레이턴트 코드를 옵티마이즈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주어진 클래스 Y에 대한 스코어 값을 최소화하도록 레이턴트 코드를 옵티마이즈하는 것이 아닌 클래시파이어가 예측한 클래스의 스코어가 최소화되도록 반복적으로 옵티마이즈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다음 슬라이드에서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언급드렸던 것을 수식으로 보면 K-스타는 제너레이터가 생성한 이미지를 현재 클래시파이어로 분류하였을 때 가장 스코어 값이 높게 나오는 클래스를 의미합니다.
sjz, y, kstar는 zj에서의 레이턴트 코드와 true class y로 생성한 이미지를 현재 클래시파이어로 분류하였을 때 프리딕션된 클래스의 스코어 값을 의미하게 되며 앞서 언급했듯이 이 값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레이턴트 코드를 옵티마이즈하게 됩니다. 이때 클래시파이어와 제너레이터의 파라미터는 변하지 않으며 제너레이터와 클래시파이어를 통해 백프로게이팅 하면서 이때 클래시파이어와 제너레이터의 파라미터는 변하지 않으며 제너레이터와 클래시파이어를 통해 백프로포게이팅을 하면서 레이턴트 코드가 최적화되게 됩니다. 이렇게 최적화된 레이턴트 코드는 클래시파이어가 어려워하는 이미지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미지가 꼭 좋은 샘플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오직 샘플 디피컬티를 위해서만 최적화하기 때문에 레이턴트 코드가 너무 변해버려 제너레이터가 예상하는 가우시안 프라이어를 따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 ZJ가 Z와 같은 L2놈을 가지도록 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레이턴트 코드를 최적화할 때 실제 클래스인 Y에 대해 최적화하지 않고 클래시파이어가 예측한 스코어 값이 가장 높은 클래스인 K스타에 대해 최적화를 하였습니다. 이는 클래시파이어가 학습하기에 너무 어려운 이미지를 생성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인데요. 만약 프리딕션이 실제 클래스와 다르다면 이미지는 이미 클래시파이어에게 분류하기 어려운 샘플이며 본 연구에서 제시한 오브젝티브는 이를 조금 더 쉬운 샘플로 생성하도록 할 것입니다. 쉽게 투 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을 예로 생각해보면 첫 번째 클래스가 그라운드 트루스일 경우 스코어 값이 0.1, 0.9로 나오는 샘플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방법으로 레이턴트 코드를 최적화한다면 아마도 그라운드 트루스 클래스의 스코어 값인 0.1은 0.5에 가까워질 것이고 두 번째 클래스의 스코어 값은 0.9에서 0.5로 줄어들 것입니다. 이 경우 클래시파이어가 무엇으로 분류해야 할지 헷갈려하는 이미지이기는 하지만 너무 학습하기 어려운 이미지는 아닌 것이며 기존에 비해서는 조금 더 쉬운 샘플이 되게 됩니다. 만약 그라운드 트루스의 스코어 값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최적화한다면 GT의 스코어 값은 0에 가까워지고 두 번째 클래스 값이 1에 가까워질 것입니다. 이 경우 옵티마이즈된 레이턴트 코드로 생성한 이미지는 클래시파이어가 GT가 아닌 다른 클래스가 맞다고 거의 확신하는 이미지이기 때문에 학습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이미지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리하면 레이턴트 코드를 최적화할 때 실제 클래스인 Y에 대해 최적화하지 않고 클래시파이어가 예측한 스코어 값이 가장 높은 클래스에 대해 최적화하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이미지를 생성하지 않도록 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모델에게 어려운 샘플은 특정 이터레이션마다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다양하고 관련성 있는 데이터셋을 만들기 위해서는 샘플들을 특정 단계가 아닌 학습 중의 다양한 중간 단계들로부터 모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간단한 알고리즘 1을 통해 볼 수 있는데 간단하게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이디어는 우선 데이터셋 사이즈인 m보다 작은 m의 사이즈를 가진 데이터셋으로 이니셜라이즈하고 이 데이터의 학습을 진행하고 HSM으로 m개의 새로운 샘플을 생성하여 데이터를 추가합니다. 그리고 추가된 데이터셋을 다시 학습에 이용하고 HSM으로 m 사이즈의 새로운 데이터셋을 만들어 xgen에 추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학습하는 과정을 또 반복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xgen이 데이터셋 사이즈인 n에 도달할 때까지 진행하게 됩니다. 이 과정이 끝나면 전체 xgen으로 새로운 분류기를 학습합니다. 데이터셋을 생성하는 것을 알고리즘 1을 통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i를 j로, 클래시파이어를 c로 이니셜라이즈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12번, 13번 줄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HSM 없이 m개의 샘플을 클래스 컨디셔널 간으로 생성합니다. 이 부분은 바로 14번 줄에 나와 있는 부분이고요. 이것을 fill dataset 함수를 통해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볼 수 있는데요. 클래스 개수를 k라고 할 때 각 클래스마다 k분의 m개만큼의 샘플을 생성하게 됩니다. 이때 HSM 없이 생성함으로 레이턴트 코드 Z를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으로부터 샘플링한 후 이를 클래스 컨디셔널 간인 G를 통해 우리가 원하는 클래스인 스몰 k의 클래스 이미지를 생성하게 됩니다. 한 개의 클래스에 대해 이 작업을 k분의 m번 반복하여 k분의 m개의 데이터셋을 생성하게 되며 이것을 k개의 클래스에 대해 반복하여 최종적으로 n개의 데이터셋을 생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m 사이즈의 데이터 셋을 생성한 후 생성한 데이터셋인 xgen을 통해 클래시파이어를 원 에포크 동안 학습하여 업데이트하며 이렇게 m 사이즈를 가진 데이터셋을 생성한 후 생성한 데이터셋인 xgen을 통해 클래시파이어를 원 에포크 동안 학습하여 업데이트하며 HSM이 C 사이즈 m의 데이터셋을 만들어줍니다. HSM이 트루가 된 채로 데이터셋을 만드는 부분은 이전 것과 동일하지만 9번 줄만 추가되게 되는데요. 즉 HSM을 통해 레이턴트 코드 옵티마이제이션을 한 후 클래스 컨디셔널 간으로 이미지를 생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성된 데이터를 xgen에 추가하며 이러한 과정을 n분의 n-1번 반복하게 됩니다. 결과 사진은 오른쪽과 같은데요. 첫 번째가 랜덤 샘플을 통해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가 각각 다른 스텝에서 HSM으로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이 두 이미지가 다른 것들을 통해 이미지를 하나의 특정 이터레이션에서만 샘플링하면 안되며 다양한 스테이지에서 샘플링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